검은 태양. 원래는 007 내가 감독이라면을 하려고 했는데 007이 이제 끝이니까 그러니까 007 시리즈는 계속 되지만 배우가 바뀌니까 딱히 뭐 배우가 바뀌면 이제 뭐 스타일이 많이 바뀌지 않겠어요. 새로운 007을 기대해 보면서 지금 화제작 아주 화제작이죠. 제작사가 아주 속이 천불이 날 천불이 날 것 같은 검은 태양. 이 검은 태양의 의미가 뭘까요? 이 검은 태양을 저 개인적으로는 일식이라면 코로나, 일식이 일어나면 코로나가 생기죠. 코로나,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이 그 일식이 됐을 때 옆에 이렇게 스파이크가 뽀적뽀적 나온 것 같은 모양이 있다 이래가지고 코로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검은 태양인 곧 일식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식이라면 뭘까? 일식은 해와 달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를 달이 가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보통 영화에서 일식을 많이 쓰는 거는 중간계, 그러니까 낮인데 밤인 상황. 낮인데 밤이고 그러니까 태양이 떠 있는데 밤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일식이 생기면 보통 마법사들이라든지 뭔가 저주가 풀리는 마법 세계에서는 저주가 풀리는 어떤 시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공격을 하거나 뭔가 저주를 풀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뭔가 어떤 뭐 큰 일이 일어나는, 그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기운이 약해지든지 강해지든지 뭐 그런 시기가 보통 일식이죠. 근데 보통은 저주의 힘이 약해지고 뭔가 남녀가 만나는 걸 보통 일식이라고 그렇게 영화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남녀 간의 만남,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 남궁민 씨랑 여직원의 만남, 또 여직원과 죽었다 하던 아버지의 만남, 뭐 이런저런 만남, 그죠? 뭔가 그 여직원이 달이라고 봤을 때 남궁민이 태양이 되겠죠? 그러면 아버지는 뭘까요? 아버지는 만약에 그냥 태양이다 그랬을 때 아버지는 검은 태양이겠죠? 죽었다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검은 태양이란 요성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솔직히 작가가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설령 본인이 어떤 생각한 게 있겠죠.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 나갈 것이다. PD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했겠죠. 감독하고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여러 모니터링도 하고. 근데 요즘 이야기 서사를 잘 풀어야 돼요. 그죠? 아무리 드라마라도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컨셉을 어떻게 잡을 건지, 도망자 컨셉인지 복수 컨셉인지 그 몬테크리스토 백작 컨셉인지 아니면 뭐 롱키스 굿나잇 컨셉인지, 그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죠? 그 여태까지 나온 스파이물을 다 때려 엮겠다. 니키타면 니키타를 쓰든지, 그죠? 레옹이면 레옹이를 쓰든지, 뭐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뭐 다 이렇게 본 시리즈, 007 시리즈,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뭐 다 섞어놨어요. 그냥 그렇게 섞어도 새로운 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시나리오를 쓰다 보면 그 자동차 추격씬 안 넣을 수 없잖아요. 그죠? 액션씬 안 넣을 수 없잖아요.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있는데 그걸 적재적소에 잘 넣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그거네 이렇게 티가 설령 난다 하더라도 재밌네. 그죠? 제사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괜찮네, 재밌네, 저거 어디서 갖고 온 것 같은데 재밌네, 뭐 이런 게 돼야 되죠. 하여튼 뭐 작가가 자기의 색깔이 없어요.
뭐 여기저기 이렇게 섞어서 비벼놨나 봐요. 공모작이라는데 웃기시죠, 그죠? 웃기죠. 딱 지금 그냥 봐도 알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아이리스 빌도 좀 나오고, 그죠? 무간도 빌도 좀 나오고, 제 유튜브에 있는 테러리스트 이건 빌도 좀 나오고, 007 빌도 좀 나오고, 또 뭐가 빌더, 뭐가 나오죠? 하여튼 여러 가지를, 그 첩보물은 본 시리즈, 첩보물은 자기는 뭐 작가는 본 시리즈 같이 만들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나 봐요. 근데 이렇게 보면 작가들이 시나리오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의 명작 동화, 명작 소설을 약간 응용을 하더라도 현대적으로 맞게 개선을 해야죠. 그 실례로 거기에 보면 전 핸드폰 위치 추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즘 1초면 되잖아요. 그죠? 요즘이 어디 2G 시대입니까? 011 시대예요? 018, 011, 011, 019 이 시대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 스마트폰에 전화하면 1초만 나와요. 공중전화도 아니고. 근데 무슨 위치 추적을 그따위로 해요. 그죠? 그렇게 오래 걸려요.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쌍팔년도 스타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딱 쓰면 바로 알아요. 요즘 소방서 119에 전화해도 전화하는 순간 바로 뜬다던데. 뭐 그 따위 설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거를 공모작으로 제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이건 100% 떨어졌을 거예요. 짜증겠다고. 설령 전 뭐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당선작이라 그러면 설령 짜증기를 해도 잘 비볐다 이러면 상 줄 거예요. 근데 못 비볐어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재미가 없으니까 시청률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캐스팅도 이상하고. 캐스팅도 이상하니까 어때요? 8편까지 주요 인물이 절반이 죽어요. 그죠? 한 편에 한 명씩 죽어나가요. 갑자기 는 박하선 씨 총 맞아 죽길래 뭔가 처음엔 저격처럼 그려놓고 처음엔 저격처럼 총을 쐈는데 뭐 나중에는 지나가다 총 쏜 것처럼 뭐 그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과거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이렇게 중국 조폭이라고 그러는 친구들이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요. 그죠? 난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근데 지나가다가 갑자기 칼 꺼내가지고 심장을 찔러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몇 건 있었어요. 보도된 것만 해도 몇 건 있었어요.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칼은 아니고 총으로 쐈다는 건데 죽어도 이유가 있으면 돼요. 죽어도 이유가 있으면 돼. 뭔가 희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반성을 하다 죽었다든지 아니면 뭐 자료를 넘겨주고 죽는다든지 뭔가 죽는 것도 이유가 있으면 돼요. 근데 죽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죽음. 별 의미가 없는 죽음. 저 왜 죽었지? 뭐 이런 느낌. 아니면 총 맞을 수 있어요. 그게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총 쏠 수 있어요. 살아나야죠. 그죠? 살아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증인을 이렇게 막 미행하고 막 그 증언을 못하게 하려고 막 압박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나오고 그러면 훨씬 더 긴장감이 흐르죠. 나오자마자 3회 만에 총 맞고 3회 한 4회에 회상신 좀 나오고 끝. 잠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엑스트라급도 아니고 최소한 조연급은 되는데 대사도 몇 마디 없고 나와가 바로 죽어버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짜증기 시나리오의 결정판. 제 거 시나리오를 썼는 거죠. 의심가는 거는 그 브로드캐스팅이라는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방송국 비리 이야기 그런 거 있었고 군발이라고 있었어요. 자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걸 이렇게 부대에서 탈영해가지고 하는, 탈영해서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 무장 탈영해가지고
약간 테러리스트, 옛날에 그 하정우 씨가 했던 테러리스트 그거랑 조금 비슷한데, 그거보다는 뭐 폭탄 터졌고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K2 들고 가가지고 무장 탈영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싸우면서 자기의 무죄를 어쨌든 밝혀내는 뭐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거하고 테러리스트 이거는 100%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아내 일기장이라는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것도 들어간 것 같고, 지금 이제 8편 이후로 8편부터는 아내 일기장으로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일관성이.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다 다르잖아요. 비슷하긴 하지만 다 다른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다 다른 시나리오를 이상한 컨셉을 잡아가지고 이상하게 섞어버리니까 내용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설령 이거를 섞는다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뭔가 큰 틀을 잡아놓고 쭉 이렇게 에피소드 같은 걸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섞어 놓은 거예요. 그냥 대사만 집어넣다 보니까 개판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도 공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몰입도 안 되고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가 총 들고 쏴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막 빌런을 찾아가지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양쪽 조직에 대가리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은 뭐 국정원장이 있다 그러면 뭐 이쪽에는 뭐 범죄 조직 우두머리가 있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타노스하고 캡틴 아메리카 같은 그런 뭔가 세력이 있어야 되죠. 이 두 가지 세력이 싸우면서 뭔가 이렇게 주거니 뭔가 이렇게 에피소드 같은 게 일어나고, 지금 이제 막 기업들 조사하러 다니고 막 그러죠. 지금 이제 약간 구도가 이렇게 잡혀가죠. 그럼 국정원이랑 제약회사, 국정원이랑 제약회사, 그 기억 상실을 만드는 제약회사, 이 구도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이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그 남궁민 씨 기억이 살아나지 않게끔 만들려고 계속해서 그 기억 상실되는 약을 먹인다든지, 그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연출을 했으면, 그러니까 남궁민 씨가 기억 상실증이라는,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는 컨셉이었으면, 이게 영화 같으면 갑자기 충격을 빡 줘가지고 생각나면 돼요. 그죠? 근데 영화가 아니잖아요. 길잖아요. 몇 달을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해당 뭐 끝하고 마지막하고 처음은 그냥 소개해주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소개해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최소한 2회나 3회부터는 그 1회에 한 번씩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는 어떤 소스 같은 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찾아서 그 기억을 더듬어 가서 뭔가 사건의 다음 실마리를 풀어내는 뭔가 그런 게 와야 되는데, 근데 없진 않아요. 후레쉬를 켜준다든지 거기 뭐 정보원이 정보를 준다든지 뭐 있긴 한데 부족해요. 그거만 가지고 뭘 한다는 건 부족해요. 요즘 많잖아요. 택배도 있고 지하철 사물함도 있고, 만약에 USB 같은 거를 지하철 사물함에 넣어놓고 예약 택배 같은 걸 보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서 열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런 예약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죠? 뭐 비밀번호 같은 거 메일로 미리 예약 메일을 보낸다든지 뭐 그런 게 되게 많이 돼 있어요. 그런 최첨단도 아니에요. 우리 생활 속에 그런 게 이미 많이 있어요. 얼마나 하기 좋아요. 그런 걸 충분히 활용을 하면 첩보 활동하기가 참 좋아요. 그 국정원이라는 컨셉이니까 CCTV나 이런 거 다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도감청이나 이런 기본을, 그죠? 그런 거 기본으로 할 테고, 조사도 뭐 영장이 있으면 하긴 하겠죠. 그죠? 보통 국정원이 영장 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이죠. 영장 가지고 하면 경찰이죠. 그죠? 법원이나 경찰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국정원은 영장 없이 돌아가서 DB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영장 없이 들어가서 탈취해내는 그런 게 좋은 거죠. 그런 게 이제 스릴러물이고 첩보물인 거죠. 허락 안 받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앰뷸런스 씬에서 그 앰뷸런스 씬은 참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완전 설정을 모르고
그걸 끌고 와가지고 119 있다고 거기를 집어넣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미리 대기를 하고 있었어야죠. 그러니까 남궁민 씨가 앰뷸런스 그 119 복장을 하고 차에 운전을 하고 있었어야죠. 운전면허가 없나 보죠. 일종이 없나 보죠. 특수면허. 일종이 있으면 되지 않나? 일종면허 없나 보죠. 이전인가 보죠. 운전면허가. 아무튼 되게 실망스럽고, 그 아저씨한테서 뭔가 힌트를 얻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런 단서도 못 얻고, 그냥 죽어버리죠. 그죠? 자기도 죽을 뻔하고. 근데 폭발시나 이런 거는 뭐 많이 했어요. 옛날에 제가 참, 이 첩보물 멋있게 봤던 거는, 아테나, 옛날 아이리스 후속편이라고, 아테나에서 1편, 2편, 아테나에서 1편, 2편 완전 영화같이 찍은 드라마가 있어요. 그때 당시 이제 HD가 처음 이제 열렸을 때. 1편, 2편, 그거 참 재밌었던, 그 추성훈 씨하고, 추성훈 씨하고 화장실에서 격투신 했던 거 있거든요. 참 개인적으로 참 명장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이 검은 태양은 거기에 비해서 시대가 어떻게 연출이 후퇴를 하냐 이 말이죠. 흉내도 못 내, 헐리우드 흉내도 못 내고 있어요. 나름 뭔가 배우긴 한 것 같아. 나름 뭔가 이렇게 자세나 어디 가서 이제 이근대위 이근대위한테 가서 뭐 한 거라도 배웠나. 그래도 이 유튜브 보면 요즘 다 해주잖아요. 유튜브 보면 유튜브만 보고 해도 집에서 혼자 연습해도 그죠. 자세 나올 거예요. 그죠. 한국에서 권총 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무튼 그 뭐 윗몸 일으키기 하고 턱걸이 하고 이런 거 보면 그죠. 어디서 그 UDT 내용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문을 좀 받기는 받았나 봐요. 그죠. 그 턱걸이를 왜 하는지 알아요. 그죠. 그 턱걸이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턱걸이를 하는 거예요. 이 어깨가 강해야 총의 반동을 이렇게 흡수를 하죠. 그래야 명중률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이유도 모르고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어깨가 넓어야 개머리판이 잘 받쳐지고, 그리고 어깨가 튼튼해야 뒤로 이렇게 안 밀리죠. 그리고 한 손으로도 쏠 수 있고, 그죠? 뭐 그런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몇 회가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루카였나? 그건 참 재밌게 좀 신선하게 설령극의 시청률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루카 같은 거는 좀 더 한 단계 발전한 거죠. 한 단계 발전한 어떤 그런 스타일의 드라마였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설정도 그렇고 약간 다소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게 이상한 사이비 종교 같은 어떤 그런 게 들어가서 그렇지, 어떤 유전자 공학이라든지 뭐 그런 거로 봤을 때 저는 상당히 루카는 나름 괜찮았어요. 루카는 나름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궁민 씨가 조직의 버림을 받고, 그러니까 이병헌 씨처럼 버림을 받았는데 국정원에 다시 복수를 하러 들어오는 거, 무관도 같이, 그죠? 아니면 얼굴을 성형수술해서 들어왔든지, 그래서 그냥 기억이 안 난다 그러든지, 그죠? 근데 1년 동안 기억이 안 난다는, 이게 약을 먹었다는 설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1년 동안 기억이 안 난다는 설정도 처음에 좀 황당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보기엔 불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처음에 좀 황당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있거든요. 피임약인데, 팔에 이렇게 삽입하는 피임약이 있거든요. 그게 칼을 째서 삽입을 하면, 한 3년 동안 그 피임약을 안 먹어도 피임이 돼요. 그런 것처럼 뇌 어딘가에 계속해서 그 기억을 마비시키는 어떤 마취제 같은 걸 집어넣는다면 가장 최근 기록이 점점 마취가 되겠죠. 근데 뇌 전체가 다 마비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극소량의 이렇게 마취제를 뇌에 계속 투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약간 마취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취가 반 마취 정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국소 마취 같은 거 하잖아요. 다른 데는 감각이 있는데 그 부분만 감각이 떨어지는 국소 마취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국소 마취 같은 걸 하면 최근 기억, 그러니까 양 조절을 해야 되겠죠. 실험을 많이 해야 되겠죠. 최근 기억 한 1년 정도 기억, 그러니까 만약에 뭐 어릴 때 초등학교 기억을 딱 지운다 이런 거는 좀 힘들겠지만, 그죠? 최근 1년 기억을 통째로 마취를 시켜서 생각이 안 나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피가 안 들어가니까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마비가 됐으니까. 그런 거를 한다면 그렇게 황당한 건 아니에요. 그죠? 충분히 가능해요. 물론 뇌과학이나 연구가 돼야 되겠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죠? 오히려 지금 쓰고 여기 좀 나오고 있는 국정원 장비, 등장하고 있는 장비, PDA 뭐 이런 거 보면 오히려 왜 저런 걸 쓰지? 왜 저런 걸 쓰지? 저런 걸 쓰는 이유는 추적이 안 되니까 그렇겠죠. 그죠? 위성 추적이 안 되니까. 위성 추적이 안 되는 걸 쓰는 거죠. 위성 추적이 되면 제가 이야기했듯이 서버에 기록이 남고, 서버에 기록이 남으면 추적이 되니까 국정원들이 다 볼 테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좀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퇴사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전직 요원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좀, 이미 드라마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자문을 좀 구하고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뭐 우리나라 국정원이 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일반인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전직 국정원장 이야기했듯이 뭐 화이트가 있고 그레이가 있고 블랙이 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파리바게뜨, 자기는 파리바게뜨 사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국정원이었고 그레이였고 뭐 요즘 국정원 감시하기 좋은 거 그거 있잖아요. 택배 배달하시는 분들, 물론 배달하시는 분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국정원 원장이라 그랬을 때 누군가를 감시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이 차를 타고 다니지 않고 걸어서 다니는 사람이다. 행동 반경이 거의 일정하다. 그랬을 때는 전 택배로 감시시킬 것 같아요. 오토바이라서 골목골목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집도 음식은 시켜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음식 같은 거 시켜 먹을 수 있잖아요. 음식 같은 거 시켜 먹으면서 내부 촬영도 할 수 있고, 그죠? 안에 누가 있나 볼 수도 있고, 몇 인분 시키는지 볼 수도 있겠죠. 혼자서 2인분 먹을 수도 있지만, 뭐 만약에 뭐 4인분 5인분 이렇게 시킨다면 사람이 여러 명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겠고, 쉽게 알 수가 있죠. 아무튼 검은 태양 뭐 아직 이게 몇 편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돈을 130억이나 들여서 찍었다는데 몇 편이나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MBC도 이런 물에 어떤 노하우가 좀 있지 않나요? 이런 거 많이 찍어 봤었잖아요. 예전에도 그렇고. 보통 MBC가 특별 기획을 하면 사극을 많이 했었는데, 뭐 이 민감한 시기에 국정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 댓글 조작 뭐 이런 거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가지고는 드라마를 전체를 다 이끌어 나가기가 힘들죠. 뭐 아무튼 앞으로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 형이 아주 강추를 해서 아주 저희 형은 되게 좋아하더군요. 둘이서 보면서 왜 드라마 저 따위로 만들지 이러면서 저는 막 욕을 하면서 보고 형은 재밌다고 보고 그래요. 아무튼 잠입 스타일로 갈 건지 액션으로 갈 건지 정해야 될 것 같고, 액션으로 갈 거면 잠입으로 할 거면 뭐 열쇠를 딴다든지 지문 이조를 한다든지 스카치 테이프로 지문 이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혹은 뭐 그런 장면 잠깐 나오기도 했어요.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신분증 훔쳐가는 거. 그렇게 무식한 방법 말고 좀 더 뭐 소매치기 같은 걸 한다든지, 그죠? 뭐 이렇게 넘어지면서 뒤져서 가져간다든지,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뭐 아무튼 최근에 제가 이런 류의 국정원 배경으로 한 영화는 미션 파서블이라고 있죠. 미션 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건 예전에 시티헌트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뭐 좀 그래요. 그죠? 근데 미션 파서블 같은 스타일도 괜찮죠.
근데 지금 너무 분위기가 전체가 어두워요. 그죠? 너무 약간 느와르물이라 그러나? 홍콩 느와르물이라 그러죠? 약간 국정원이 아니라 완전 조폭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죠? 전체적인 분위기도 조폭 같은 느낌이고. 아무튼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작가가 좀 더 신경 써서 본인의 능력으로 안 되면 자문이라도 받아서 좀 더 현실성 있게 좀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드라마 GP를 시나리오를 써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